맨발 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부에서는 주제 발표 첫 번째로 고장면 맨발걷기 생명과학연구소장의 맨발걷기 효과의 과학적 입증을 발표하셨고요. 주제 발표 두 번째로 이금여 전 대구 관천초 교장의 맨발걷기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다음 주제 발표 3으로는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님의 맨발걷기 국민건강 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2부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에는 세 분의 전문가가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첫 순서로 맨발걷기 효과의 과학적 입증에 대한 고장면 맨발걷기 생명과학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맨발걷기 효과의 과학적 입증, 혈액 건강 및 전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고장면 맨발걷기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이계호 의원님들 비롯해서 또 격려해주고 또 입법 제정에 도와주실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주관해서 우리 연구소 그리고 여수요양병원 그리고 삐땅기 병원 이렇게 해서 함께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희 소개를 넘어가고요.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신발 신고 걷는 경우와 맨발로 걷는 경우에 있어서 혈액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명은 피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가 뭉치게 되면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또 신발 신고 걷는 경우에 있어서 혈액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사용된 옵티컬 리프랙티브 마이크로스코피가 있었고요. 그다음 제타 포텐셜 재는 기계가 있었고 특히 이 연구에 한밭대학교 대학생 3, 4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여수요양병원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창출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 혈액 분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기저질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강한 학생의 혈액의 상태를 저희가 혈액 분산의 표준 상태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초이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걷기 전에는 보면 혈구가 이렇게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좀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응집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혈구들이 이렇게 일렬로 쌓여져 있는 우리가 연전 쌓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혈구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혈액의 분산을 얘기하면 응집 상태와 연전 쌓기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걷기 전에는 그런 현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30분 동안 신발을 신고 걸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은 적혈구들이 연전 쌓기 형태, 마치 이제 동전이 쌓여 있는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맨발 걷기로 30분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혈구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뛰어나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30분간 맨발 걷기 하니까 혈구들이 확연하게 분산됐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이 이렇게 분산되는 게 걷기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혈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걷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응집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건강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맨발 걷기 후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렇게 활발하게 크게 분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혈액 분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신발을 신고 걷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사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 경우에 보면 여전히 뭐 엄청 이렇게 뭉쳐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발 벗고 걷는 경우와 신발 신고 걷는 차이는 하늘과 땅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보면 맨발 걷기 전에는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전 쌓기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발을 신고 그러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연전 쌓기 플러스 응집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면 활발하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분산도가 걷기 전에는 한 10% 이하,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20% 이하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분산이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혈액 분산에 있어서 혈구 표면에 음전화가 영향을 주는데, 음전화에 영향을 주는 그 물리적인 파라메타가 제타 포텐셜이라는 그런 그 물리적 힘이 있어요. 서로 반발력이죠. 반발력인데 그걸 나타내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1.6, 이게 상대적인 값이에요. 걷기 전에는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면 신발로 그러면 마이너스 1.8, 좀 더 음전화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러나 왼발로 그러면 마이너스 2.8, 월등하게 음전화가 더 강해진 거예요. 저게 강해지면 혈구 사이의 반발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과 제타 포텐셜이 음전화가 강화되는 그런 그 현상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은 건강한 우리 대학생들의 혈액의 상태를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여수요양병원에서 주로 이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각종 암 이런 것들을 보유한 분들의 혈액 상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 보시면은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혈액 분산 상태를 보면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지혈증 플러스 당뇨가 있는 분은요, 100% 어떤 상태예요, 전부? 연전 상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혈액의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주무시다가 어떻게 세상 떠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혈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뭐 거의 이렇게 연전 상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보면 거의 연전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혈압 있는 분도 보면은 혈액이 연전 플러스 응집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늘 무겁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두통이 좀 생기기도 하고, 개운하진 않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속에는 백혈구도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도 들어있고, 또 당도 들어있고, 그런데 백혈구들이 이런 데 이제 갇혀있으면 우리 몸에 암이 생겨도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의 이 분산 상태가 우리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생명은 피의 분산 상태에 의존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학생들을 보면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발을 신고 이제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혈액이 다 이렇게 거의 다 뭉쳐 있는데, 이분이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하니까 좀 그래도 걷기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거 잠깐요. 이 경우는 신발을 신고 걸은 경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분산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미미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은 경우에요. 맨발로 걸으니까 혈구가 걷기 전에는 이렇게 연전삭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가도 맨발로 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풀어졌죠? 훨씬 더 많이 분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사이에 우리 몸은 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내 혈액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걷기 전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 거의 100% 연전 현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전 현상이 좀 더 이렇게 뭉쳐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위로 뭉치면 우리는 그것을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30분간 걸으면 혈액이 상당히 분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분산되면 우리가 건강한 대학생들의 혈액 상태보다도 어떤 상태예요? 훨씬 더 잘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뇨 환자인 케이스인데 거의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들. 그래서 30분 걷기 하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당뇨 환자분인데, 이분이 걷기 전에는 혈액이 이렇게 다 연전삭 형태로 뭉쳐져 있다가 30분 걸으니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활기차게 분산된 모습이 보이죠?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고지혈증 플러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혈액이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30분간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되죠? 놀랍죠?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고지혈증 플러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도 보면 혈액이 응집되어져 있고 연전 상태 플러스 응집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30분 걷기 하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방암 환자 질환을 가진 분도 보면 이렇게 뭉쳐 있다가 걸으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면 내 혈액의 상태가 아무리 응집되어져 있고 뭉쳐져 있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분산되고, 그러면서 혈류의 속도가 2.7배 이상 빨리 돌아가면서 치유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심혈관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전인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순환기 계통의 혈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혈액의 분산에 관련해서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발표된 그런 논문이에요. 혈액 분산에 있어서 혈액을 분산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 멜라토닌이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최근에 찾아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통상 멜라토닌 그러면 뇌신경에서 숨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얘기하면서 그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멜라토닌이 어디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지냐면 말초 세포에서도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멜라토닌이 적혈구, 혈액을 관리하는 적혈구 속에서도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혈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적혈구를 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천리온을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의 형태라든지 적혈구의 이 내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한다. 그리고 특히 이 멜라토닌이 혈액 분산에 관련되는 이 음전화, 이 제타 포텐셜을 조절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 분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 혈액이 분산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혈구에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적혈구의 표면 음전화가 증가하게 되어서 혈액 분산이 잘 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연구하는 이 과학자에게, 교수에게 이걸 설명을 하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 유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혈액 분산이 활발하게 되어 있다. 그 의미는 그게 혈액 속에 적혈구에 멜라토닌이 황성하게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그래가지고 혈액을 분산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혈액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냐면은 적혈구 표면에 시알릭 액시드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여기 COOH가 있는데 요 COOH에 요 H가 여기 떨어지잖아요. H가 떨어진 형태예요. 떨어지면 음전화가 돼요. 음전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COOH가 COO 음전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제타 포텐셜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에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이 시알릭 액시드의 수소를 떼어가요. 이렇게 떼어가면 음전화가 이렇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 표면에 양이온들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음전화의 음전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멜라토닌이 꽉 붙들어지도록 하도록 되죠. 그래가지고 이 혈액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접지 플러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유전자가 적혈구 표면에 쌓여서 혈액이 분산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적혈구 표면에 이 음전화를 더욱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음전화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온 그 전화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맨발 걷기는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압효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긍정적인 물리적인 자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피지컬 스티뮬레이션 이것들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혈액을 잘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우리가 접지와 멜라토닌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자,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해요. 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우리 몸과 땅과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가 돼요. 전기 에너지가 평형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평형 상태가 되는데 만일 우리 몸에 뭐 정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구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몸의 전압이 우리 몸의 전압이 지구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뭐 600mV, 100mV 더 높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우리 몸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 몸의 전압이 지구보다 더 많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구에서
순간적으로 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높은 전압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이 0V가 되는 거예요. 0V. 그래서 우리가 접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압이 0V 상태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0V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보통 접지 전에는 이 전자가 우리 몸에 관이 있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상태고요. 전압은 뭐 10에서 500mV 지구보다 높은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생체 전압의 스트레스 환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우리의 전압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하는데 만일 이렇게 접지 후 이 과잉 전자가 해소되고 전압이 0V가 되면 생체 전압이 이렇게 안정화돼요. 그러면 우리 인체 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져 있으면 우리 몸에 치유와 회복작용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전자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멜라토닌이에요. 말초 멜라토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이 우리가 0V가 되면 우리 몸에 왕성하게 아주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고 그리고 적혈구에서 생기고 또 백혈구에서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맨발 걷기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안정한 그런 정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이 안정한 상태 하에서 황성한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접지하고 맨발 걷기 하면 인체 전압이 0V가 되고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고 그러면 적혈구에 이 시알셀 음전화가 강화되고 우리가 혈액 건강과 전인 건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액 분산은 맨발 걷기 효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 속에 엄청난 치유작용을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산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산 있잖아요. 이 산 이거. 이게 뭘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박동진 회장님이 인터뷰하실 때 750건의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암 환자도 있고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나와요.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기서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보니까 몇 가지 작용을 하냐면 크게 정리하면 한 10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 10가지 작용에 보면 황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는 작용도 하고 DNA를 복구하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 혈액 순환기 계통에도 관여하고 면역체계도 관련하고 신경을 도와주고 온갖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치유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면 그거 중간차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핵심되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이 맨발 걷기 하면은 황사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황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바뀌어진 모습이 더 황산화 작용을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활성산소를 붙들면 AFMK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러면 더 황산화 작용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발 걷기 하면 역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영노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접지하게 되면 맨발 걷기 하면 백혈구 속에서도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암세포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암세포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이 보통 이 암세포들은 끄트머리에 텔리머라는 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암세포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요 텔리머를 자라게 하는 그 성분을 멜라토닌이 못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암세포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암세포를 치유하는 백혈구 이런 혈구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암 치유 작용이 일어나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이런 그 T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생긴 염증을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그런 치유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접지 맨발 걷기를 하면 말초 멜라토닌이 강같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또 황산화 작용도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막장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생명 활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온갖 질병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치유에 다 관련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접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전압이 몇 볼트가 되고요? 0볼트가 되고, 그리고 0볼트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에서 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 즉시 0볼트가 돼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말초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을 통해서 혈액의 분산이 일어나고, 암이 치료되고, 또 영노화가 일어나고, 염증이 없어지고, 이런 치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하면 이걸 짓게 되면 아이언돔이라고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로 아무리 미사일이 날라와도 아이언돔이 다 막아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하시게 되면 아이언돔을 우리 몸에 보호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생명과학 하시는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장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황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요. 또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또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면역체계가 아주 강화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 하시면 유전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거기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이 암세포가 죽는 그런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제가 그런 그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발 걷기 하시면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오늘 방송 기회해 주신 우리 이계호 의원님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뒷받침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함께 연구한 요수병원 원장님, 우리 표현근 원장님, 또 빗단기 우리 유재석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원장님은 멜라토닌의 대가가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실제적인 연구를 의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우리 삐딱기 유재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우리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신, 최초로 입증해 주신 우리 고장면 우리 생명과학연구소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대구 관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17년 8월 23일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대구 관천초의 맨발 걷기 사례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앞부분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교생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 지난 3월부터
학교.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다. 이 학교 아이들은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모두 신발 없이 생활하고 있다. 학교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맨발 걷기.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맨발 걷기를 체험한 후 아이들이 합류하고 반년이 되었는데 교장은 왜 맨발 걷기를 제안했을까? 네, 제가 2015년 대구교육청 학교문화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들의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던 때라 우리 학생들도 저처럼 맨발 걷기를 한다면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관천초로 발령이 나서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설득을 해서 3년간 집중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해 보았더니 이 맨발 걷기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학교 맨발 걷기 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육적 효과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학교 맨발 걷기 교육 추진 사례들을 통해서 왜 학교 교육에 이 맨발 걷기가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2, 3, 4, 5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신체활동 지수 최하위권 그리고 행복지수 최하위권이라고 하죠. 지난 6월 23일자 매일경제에 의하면 10대 자살자 수가 10년 새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 ADHD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 수가 8년 새에 3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조금씩 맨발 걷기의 교육적 효과들을 보고하는 논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국의 500여 개 학교에서 아침 맨발 걷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발적 참여 학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 학교들이 서서히 끝까지 추진해 나가기에는 우리 학교 현장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맨발 걷기를 학교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서서히 그만두는 학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맨발 걷기로 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국가수지 교육 과정에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맨발 걷기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구 관천초의 운영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3년간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희망학생만 하지 않고 전교생, 전교직원이 함께 한다면 더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시간은 그때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교사 연수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부모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반마다 1시간씩 수업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왜 너희들이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지를 간곡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아침 등교 시간, 중간 체육 시간, 그리고 교육과정 시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맨발로 흙을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은 운영 방법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부임해 가보니 인조장비 운동장을 구축할 예산이 학교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흙운동장으로 방향을 바꾸고 좋은 흙을 구해서 대대적인 운동장 정비를 첫 해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등교하자마자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 2교시 마치고 중간 체육 시간에 저희들은 30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체육 시간에 전교생 그리고 전 교직원이 일제히 나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와 아이들이 흙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38차시를 다른 교과 시간에서 추출해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맨발로 하는 수업 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주 좋아했고요. 이 시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맨발로 운동장에서 노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학생들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변화입니다. 저희들이 첫 해 3월에 학생 개인 두뇌 맞춤형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해보자고 해서 3월 14일 날 전교생 뇌파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해보니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뇌파 검사 결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해 12월과 그 다음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교생 뇌파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맨발 걷기 전후에 학생들의 뇌파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먼저 2년 만에 학생들이 두뇌 활용 능력 요소 중에서 인지 강도가 14점이나 올라갔고요. 인지 속도는 8점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트레스 강도가 10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습 집중력도 10점이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은 이 변화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문을 썼고요. 지금 교원대학교의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 연구회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포 자료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호환이 안 맞아서 글자가 다 끼워져서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달라진 점을 자유롭게 적어보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성적이 올라갔다고 아침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러 만난 친구들이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다고 뛰어와서 저한테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담임선생님도 실제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통계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또 맨발 달리기의 경력 4년과 비교했을 때 20%를 웃돌다가 15% 아래로 이렇게 질병결석 학생 수술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변화인데요.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의 변화 중에서 이 정서적 변화에 가장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환경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교실에서 돌발 행동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이 함께 힘들어지고 수시로 수업이 중단이 되고 우리 모두 정말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심지어는 부모님께서 약을 줄이게 되었다고 저한테 와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맨발 걷기 홍보대사가 될 정도로 더 학교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이 학생은 해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늘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 어둑어둑 할 때까지 운동장에서 늘 맨발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11월에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화를 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친구도 2학년 친구였는데요. 너무나 잦은 돌발 행동으로 수업이 수시로 중단이 되고 담임선생님이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저랑 늘 손을 꼭 잡고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좋아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교실에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올라올 때마다 교장실로 와서 문을 빼꼼히 열고 맨발 걷기 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맨발 걷기는 우리 학생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까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맨발 걷기는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확실하게 이어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모든 학교 생활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생활지도가 너무 수월해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화를 참고 양보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수업이 집중력이 좋아졌고 어려운 과제를 주어도 전에는 하기 싫다고 했던데 이제는 해보겠다고 적극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졌다고 아주 많은 긍정적인 증언들을 해주셨고요. 학부모님 말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힘들어하던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맨발 걷기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등교도 하고요. 집중력도 좋아져서 예전보다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지금 가슴 쪽에 공각계형이라는 큰 병은 아니고 갈비뼈 한쪽이 잘 안 자라는 병이 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달라지니까 이 맨발 걷기로 학교 교육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학교 행사를 스스로 학부모에서 기획을 하시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열정을 쏟게 되는 그런 교육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는 아이들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성격이 난폭했던 아이는 온화해지는 등 정서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맨발로 달리기 활동하면서 재밌게 노니까 학교 생활이 훨씬 수월된 것 같아요. 맨발로 밟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계가 풀리니까 친구들이 서로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사고 분명히 줄어들고. 네, 그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맨발 걷기에 동참을 하셔서 학교 분위기가 맨발 걷기 하나로 모두 서로 이해하고 더욱 협력하는 너무 좋은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에 대해서 잠깐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있고 교육할 장소가 있고 이게 빨리 이렇게 교실 바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교실에서도 이렇게 맨발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의 교실 안이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완전히 그런 부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교실 바닥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서로 편안하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놀이하면서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 폭력이 받을 틈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맨발 걷기 하고부터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폭력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학교 폭력 제로 학교로 계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낮에는 정말 하루 종일 아이들로 시끌벅적하고요. 저녁에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도 서로 만나고 건강의 장소가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저녁 운동장이 아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이루어진다고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복한 학교 문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의 운영 결과 이 맨발 걷기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 정서 안정, 두뇌 활성화를 가져와서 누구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교육이었습니다. 이 맨발 걷기 하나로 학교 공동체가 치유가 되고 이것으로 서로 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매개체 역할을 맨발 걷기가 해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이런 간절한 외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학교 맨발 걷기 교육적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간곡히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초, 중, 등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맨발 걷기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교육의 효과는 원래 서서히 느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맨발 걷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감기가 나아지고 정서가 안정되어서 스스로 마음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학습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 고등학교에는 맨발 걷기를 반영해서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반영만 해주신다면 모든 학교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뿌리 내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면 다음에 이 학대 제한 내용이라도 해결해 주신다면 학교는 당장 도움이 됩니다. 먼저 중간체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았더니 이 중간체육 시간이 정규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또 전 교직원이 함께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중간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초등학교는 중간체육이 시행되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에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학교 운영으로 옥수사리를 더욱더 확산시켜서 맨발 걷기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몇몇 시도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 5가지를 해결만 해주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협조 요청드립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이 맨발 걷기를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을 흙운동장으로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춘기다 또 학업 스트레스다 해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힘들 때마다 바로 신발을 벗고 내 학교 운동장에서 수십 분 내, 20분 내에 맨발로 걸어보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는 이렇게 학교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맨발 걷기와 관련된 교육 도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담임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일본의 맨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는 개교하고도 현재까지 모든 학생들이 교내에서 맨발로 생활을 하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맨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일마다 이렇게 다양한 맨발 활동을 아침마다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맨발로 생활하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학교를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맨발 걷기는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국민건강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맨발 걷기가 학교 교육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을 우리 학생들까지도 살리는 그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범국민적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를 사랑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이 된다면 이는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초고령 사회 맨발 걷기 국민 건강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맨발 걷기가 왜 좋은지 또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두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맨발 걷기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스케일 크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맨발 걷기 지원 법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사업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면 다 들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해주세요로 건의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이걸 하자 저걸 하자라고 제안해야 되는데 이 제안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제안을 가지고 전국의 우리 단체장들,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수해서 꼭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 대통령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 국정기획위원회에 모두의 광장이라는 그 공론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맨발인들이 뭔가를 요구해서 우리와 함께 이 타운홀 미팅 한번 하자 이런 요구를 막 적극적으로 보내면은 또 모임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봅시다. 네.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금여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바로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아픈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맨발 건강 공원으로 지정하자. 근데 한꺼번에 뭐 다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반발이 나오니까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맨발 건강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학교를 아주 명예로운 그런 맨발의 성지로 만들어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제 1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이금전 선생님의 대구의 그런 초등학교가 바로 맨발 건강 공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에는 뭔가 이 아름답게 표창 하나 붙여가지고 교문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서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학교가 지금 전국에 한 12,000개가 되는데 이 학교 운동장 거기를 지금 이렇게 아까 흙을 까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레탄 갖다 까는 학교가 있어요. 인조잔디 까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 운동장을 맨발 건강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교육감들 또는 시장 도지사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산을 나눠서 분담하면 그래서 이 맨발 건강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MOU를 맺고 함께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교육감과 교장 선생님들은 뜻을 세우고 하겠다고 신청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학교 체육 시간에 맨발 걷기 체험 시간 확보하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교육 과정을 바꾸면 좋은데 국가 교육 과정에 맨발 걷기를 반영시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맨발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육 과정에 넣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지금 지역에 있는 학교들 놓고 하고 교장 선생님들 또는 체육교사들 설득해서 학교 체육 시간에 최소한 아이들이 맨발 걷기를 운동장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과 함께 우리 운동본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걸 좀 한번 하자라고 해서 한 군데라도 교육청이 시작하면 충분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나 교대 등의 교사를 기르는 기관에 특히 체육교사를 기르는 곳에서는 맨발로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교사들에게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에 발령받으면 맨발 걷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에 실내 맨발 걷기. 사실 우리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힘들거든요. 산에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220개 지자체마다 실내에 이 배드민턴장이 있을 거예요. 전부 우레탄을 깔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변 둘레를 좀 걷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자 하면은 아마 단 한 개의 지자체가 시작하면 금방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바로 이런 실내 체육관 중에 특히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실내 뭡니까 저기 부천에서 했던 것처럼 양묘장 이런 것도 맨발 걷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한 이 전천후 맨발 걷기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되 배드민턴장이 아주 만만합니다. 배드민턴장에 보면은 아마 이용자가 아마 100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마 1000명, 몇천 명이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그 관리하는 사람들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맨발로 배드민턴 할 수 있도록 그들도 설득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맨발 걷기의 상설, 전천후 맨발 걷기장을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네, 노인대학. 저는 이제 이번 대선 때 노인대학을 세워서 노인들에게 맨발로 걷는 그 건강,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노인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하는데 너무 느리시고 잘 못하시잖아요. 초등학생들 들어가기 전에 가나다 기억리를 몰라가지고 1, 2, 3, 4를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그 문맹이었던 분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전부들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노인들이 스마트폰 활용법, 스마트폰으로 뭡니까 그 기차표나 끊지를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노인대학을 의무화하자고 했는데, 물론 매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몇 번 가서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노인대학을 의무화하면 이 노인들이 바로 이 맨발 걷기를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야, 좋은 사례가 부여에, 대한노인의 부여지회에서 우리 맨발 걷기 운동본부와 함께 해가지고 아마 1,500명인가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 관련 강좌를 들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 노인들의 맨발 걷기 의무화. 그 다음에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지금 이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그리고 226개 시군구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지금 뭐 치매 예방이니 뭐냐 하는 사업들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관이 맨발 걷기를 중심으로 하는, 또는 맨발 걷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정강규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중구보건소에서 건강 지도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들의 건강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20명 된다는데,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는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3,500개 읍면동에 맨발 건강 지도사가 배치되면 그분들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회장님들이랄지 우리 맨발 걷기 지도사들이 가서 3,500개 읍면동에 가서 건강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읍면동의 지소에서 바로 그런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뭐 긴 길이 아니어도 지름 한 2, 3m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형으로 그런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황토 종탕으로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뭐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만 이렇게 운만 띄어서 지원하면은 예산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 종탕을 아파트 단지에 만들자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6개 지자체별로 맨발 걷기의 날을 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함께하는 맨발의 청춘이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학의 갯벌에 격주로 버스를 내서 가는데, 평일날 가보면 근 300명 정도가 맨발로 걷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지자체마다 특히 어르신들을 이 맨발 걷기 좋은 곳으로 모셔가지고 가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그 체험의 날을 운영하자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맨발 걷기 날을 운영하면은 구청장도 함께 시장도 같이 가서 걸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 실내 체육관을 만들자. 이거 역시 어르신과 겨울철 또는 무더위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이 상설 맨발 걷기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어느 지자체에 그 배드민턴장 조성한 그 비용을 물어보니까 이거 한 40억 들었다는 거예요. 40억. 맨발 걷기를 위한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 비닐로 하는 그 요새 에어돔 같은 걸로 해서 하면은 이
인천에 그 초등학교도 여동을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 실내 체육관을 만들자는 것도 저는 이 어르신과 겨울철을 위해서 또는 무더운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과 갯벌이 지금 맨발 건강 공원으로 역시 학교처럼 지정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마 우리 맨발인들이 많이 해수욕장 또는 갯벌에 가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개처럼. 그런데 그것도 현재 일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갯벌이나 특히 해수욕장을 1년 내내 연중 겨울을 빼고 연중 가동되는 곳으로 운영하자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해수욕장에 그 뭡니까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성수기에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곳을 제가 오늘 겨울철 3개월 빼고는 9달을 맨발 걷기를 위한 공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맨발 공원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이 지자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뭘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수욕장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단체장들에게 요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맨발 걷기 나들이 아까 맨발 걷기 체험의 날 그리고 맨발 걷기 휴가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이겁니다. 맨발 걷기 휴가를 주자. 맨발로 걸으면은 이 애국자예요 아니에요? 노조비를 절약하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약을 안 먹고 산 지가 한 3년이 되고 있는데 약을 먹던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사람들이 안 누워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맨발 휴가를 주겠어요. 모두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맨발로 걷되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가져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맨발 휴가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됩니다. 네? 맨발 휴가 자체가 이제 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의료비가 벌써 3년 전에 20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모든 의료비 총액이 200조가 넘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 30조 내지는 50조는 절약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맨발 걷기 수당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휴가제도 저는 우리 저기 개족사를 개척하신 그 선양소주 사장님에게 우리 회장님이랑 함께 제안드리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맨발 걷기 휴가를 주자. 특히 AI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되면 정말 이 매일 나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제가 보기엔 한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맨발로 걷고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맨발 걷기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야말로 나중에 정말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지서가 매월 나오잖아요. 뭐 종이로 나오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오기도 하는데 건강보험 고지서에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맨발 걷기에 관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가 내야 돼요. 돈이 안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게 실용적인 겁니다. 이거 왜 못하겠어요? 누가 반대할까요? 저희요.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그 연구 결과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맨발 건강보험 고지서에 맨발 걷기 운동을 권장하는 이게 활성화돼요. 이게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뒤집어지라고 합니다. 바로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 한 푼 안 들여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또 있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는 끝났는데, 올림픽공원 우리나라 공원 중에 제일 큰 스포츠 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맨발길을 조성하자라는 것을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 공약으로 내게 해서 특별한 맨발길 조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맨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축제를 막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맨발 걷기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면 최소 30조, 많게는 50조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박정탁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전 우리 국회의원과 함께 한번 도전해 볼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면 박사님, 또 우리 이금여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안성문 전 울산 연수원장님께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